In Korea, there are many types of housing, from high-rise apartments and cozy villas to small one-room studios known as officetels. But hidden behind the modern skyline lies another kind of housing that few people truly know about, the jokbang, or tiny room. These cramped spaces, often just 5 to 7 square meters, are home to some of society's most vulnerable people. How did jokbang emerge? How did people start living in jokbang? And what is life like there? To find out, we met jokbang residents and experts who shared their stories and insights. 2004년도에 왔고요. jokbang에 오게 된 계기는 편해서 교통, 병원, 집세가 싸다. 몸이 아팠을 때 일가 친척이 없고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몸이 아프고. Jokbang villages trace back to the 1970s as cheap housing for laborers, but they grew sharply after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As unemployment and poverty spread, many people turned to these subdivided rooms as their only option.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대학원에 있는 송아영이라고 하고요. 주 전공이 이제 주거정책 쪽이에요. 특히 이제 주거 취약계층들의 이제 주거 빈곤 문제라든지 이제 주거 불평등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쪽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하면 되게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1960년대 한국이 경제 개발을 막 시작을 하면서 도시화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도시 안에 뭐 주거라고 하는 인프라도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로 몰려든, 그러니까 특히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그냥 임시주거처럼 살던 곳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도시화의 한 모습으로, 특히 도시화로 유입된 인구들 중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빈민 주거지의 형태로서 시작된 게 이제 쪽방이었는데요. 그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 80년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한국의 경제 개발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쪽방도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순리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도 남아있고, 오히려 이제 IMF 이후에 경제 위기가 한번 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에서의 빈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IMF를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노숙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노숙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전에 이제 불황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곤의 가장 끝단의 모습이잖아요. 주거지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빈곤한 상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쪽방이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쪽방이라는 곳은 한국에서의 도시 안에서 빈곤 한 사람들이 가장 극단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어떤 주거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국이 또 굉장히 이제 주거비 이슈들이 심하잖아요. 주거 불평등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는 주거 빈곤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For the welfare for jokbang residents, there are facilities called jokbang counseling centers. One of the centers is in Yongsan near Seoul Station, which was founded around 2001 under the Yongsan District Social Services and later came und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are in 2013. Jokbang counseling centers offer support such as welfare referrals, basic aid, counseling for residents of the Jokbangchon near Seoul Station, helping those who live in extremely small rooms and face daily hardship.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보통 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2012년도 노숙인 등 자립지원법에 의거해서 노숙인이라 거리에 계신 분도 있지만 쪽방, 고시원, 여인숙, 여관 등 주거가 불안정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일컬어 가지고 그분들을 광의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노숙인이고요. 쪽방에 대한 정의가 사실상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가 불안정하고, 보통 우리가 주거라고 하면 평균 4평 반
4.16평인가 되는 그 방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한 사람의 최고 주거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바로 쪽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는 게 쉽지가 않고 뭐 한국도시연구소라든지 보건사회연구소,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각 쪽방 상담소만이 가지고 있는 쪽방들의 정의가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그 정의가 그 지역과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또 밀집 지역에 따라서 약간 정의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주거가 불안정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Most of the residents in Jokbangchon come here because of the extremely low rent, often cheaper than anywhere else in Seoul. The people who live in these rooms are those with the fewest options: elderly men living on pensions, day laborers without steady work, or individuals with no family support. For them, these tiny spaces, though harsh and confining, are the last affordable refuge. 일단은 쪽방이란 데가 예전에는 한 7,000원, 8,000원, 뭐 만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평균이 28만 원이에요. 비싼 데는 45만 원, 저렴한 데는 19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28만 원으로 보면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금액이 몇천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올랐을까? 이건 뭐냐면 도시의 발달에 따라서 이 지역의 환경, 문화, 그 다음에 발전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 쪽방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방은 한 1251개 정도가 돼요. 방이. 그러면 그 방의 공실률이 많고 대략 한 1000명 정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이상 1200명, 1300명, 1500명 이렇게 있은 적도 있었고요.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성비로 봤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9대1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이 827명이면 여성분은 약 한 60,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쪽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어떤 누구도 쪽방에서 바로 생활을 시작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대부분 그 히스토리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다가 혹은 이제 다른 형태의 거주 형태를 살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주거 형태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노숙의 직전까지 갔다가 있는 곳이 이제 쪽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주거 불안이라든지 주거 빈곤을 되게 장기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쪽방, 우리가 바라는 거는 실은 쪽방이든 고시텔이든 되게 임시적이길 바래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뭐 돈을 모아서 다른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주거 상향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거의 굉장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바뀌는 부분들도 있지만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또 고연령층, 그러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를 또 의미를 하죠. 실제로 쪽방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50대 이상, 60대, 70대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30, 40대는 굉장히 적죠. 하지만 30, 40대도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쪽방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고, 보통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노숙 같은 경우도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으시지만, 또 이분들이 또 경험하시는 문제는 뭐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이거는 또 고연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종합된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고립감을 많이 경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고,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원가족과의 관계 혹은 연락이 수월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냥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들이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o find more about the stories in Jokbang Village, we also spoke with another resident who has lived here for about a month. 저 같은 경우는 사별한 지 한 3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게 되고, 술 먹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숙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한 1년 반 정도 노숙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이제는 거기 다시석이라는 센터에서 이게 병원 치료도 해주고, 방도 이렇게 잡아주고 해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일단 쪽방에서 한 3개월 정도만 살면은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갖고 오게 됐어요.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달?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뭘 음식이든 밥을 해 먹더라도 뭘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전혀. 교회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밥밖에 못 먹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이게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치료받고 있는데, 저한테 엄청 커요, 그런 게 충동이.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경제활동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 왜냐면 벌레들도 많고 냄새도 뭐 거의 똥냄새 나니까 그런 부분들, 벌레들도 많고.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맡아갖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청소해도 뭐 깨끗하겠어요. 워낙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청소해도 피가 안 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다. 우리 서로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는 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단절을 하는 상태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왜 이해를 하냐면은, 지금 여기가 최고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창피한가 보더라고요. 서로 인사 같은 것도 안 하고. 일단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거나 뭐 조사를 해보면 이제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쪽방은 한국 도시의 슬럼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죠. 아, 저기는 가면 안 되는 곳.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곳, 되게 뭐 범죄가 많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실제로 많이 받고 계시고, 그 누구도 쪽방촌을 가로질러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The existence of Jokbang villages in Korea has long been a subject of debate. Some argue that these cramped rooms should disappear, seeing them as symbols of poverty and social neglect that have no place in a modern, developed city. Others believe they must continue to exist, at least for now, because they provide the last affordable shelter for people with nowhere else to go. This ongoing debate reflects the deeper question of how society should balance urban renewal with human dignity. 이게 이제 쪽방뿐만 아니라 뭐 고시원, 고시텔 뭐 이런 곳하고도 되게 많이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쪽방을 둘러싸고서는 쪽방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과 그래도 쪽방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게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쪽방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주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거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주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면 적어도 최저기준 이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주거권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실은 이게 참 재미있는 논리기는 하죠. 이제 그 쪽방이 그래도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 안에서는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몸 하나 누일 곳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빈곤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적절한 주거를 얻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나마 쪽방이나 고시텔 같은 곳이 있으니까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월세로라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쪽방이든 뭐 고시텔이든 그렇게 극악한 형태의 그 주거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은 실은 그러한 곳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거권을 굉장히 이제 침해하는 형태의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최저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필수 설비도 없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죠. 씻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죠. 밥 한 끼 해먹기도 어려운 공간인데 이러한 곳을 과연 우리가 주거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쪽방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쪽방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에요. 그 쪽방을 둘러싸고 쪽방을 소유한 사람과 그 다음에 쪽방을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그 쪽방을 유지해야만 하는 임대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쪽방에서 살아야만 하는 임차인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쪽방의 현상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라든지 행정기관이 되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막 연관이 지어져서 쪽방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long existence of jokbang villages in Korea is the result of many intertwined factors: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growing elderly poverty, rising housing prices, and limited welfare support. Many residents move here simply to avoid sleeping on the streets, finding the cheapest possible refuge. However, life in these cramped rooms brings serious problems: poor sanitation, health issues, and social isolation. While some believe jokbang should disappear, its persistence reflects deeper structural issues, including the role of landlords who profit from subdividing buildings. The roots of this complex reality run deep, and we'll explore the landlord problem in the next video.